네, 안녕하십니까. 윤복학자 김준우 교수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유스포츠를 활용한 체육교수 지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스포츠라는 영역의 스포츠 종목을 아시나요 혹시? 기존의 메이저 스포츠들, 농구나 축구, 배구, 야구 등 메이저 스포츠에서 좀 더 쉽고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개량이 돼서 파생된 스포츠 종목을 유스포츠로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즐겁게 그리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뉴스포츠를 가지고 단순히 놀이로서 신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로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학습 내용의 전달의 매개체로서 어떻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그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교수 지도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교수 지도법을 이제 들어가면서 먼저 뉴스포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포츠란 무엇인가? 뉴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견해와 이론들이 있지만, 한국 뉴스포츠 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메이저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개량하거나 또는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변형하여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창안된 스포츠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학교 체육 교과 과정에서는 티볼이 정식 교육 과정을 채택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티볼이라는 종목이 학교 체육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정성, 그리고 실제 야구장 크기의 6분의 1 크기 좁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곳곳에서 동아리 또는 동호회 등에서도 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포츠는 국제적으로 규칙이 통일된 기존의 스포츠와는 다릅니다. 또한 규칙의 유연성과 게임의 간이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지향의 스포츠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뉴스포츠의 역할입니다. 뉴스포츠는 언제나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여 메이저 스포츠의 기반을 다진 역할과 함께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 스포츠를 실행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평생체육 실현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한국 뉴스포츠 협회에서는 뉴스포츠를 통해 스마일 100이라는 생활체육 진흥 종합 계획을 세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뉴스포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포츠의 특징입니다. 근대 스포츠와 뉴스포츠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자, 먼저 근대 스포츠와 뉴스포츠는 목표의식이 다릅니다. 근대 스포츠는 도전과 경쟁, 반면에 뉴스포츠는 참여와 즐거움. 그리고 대상은 근대 스포츠는 남성 중심이었지만 뉴스포츠는 남녀노소 모든 성별을 융합해서 양성 중심으로 변했고, 참여자는 이제 근대 스포츠 객체성, 뉴스포츠는 이제 참가자 지향, 주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장소는 근대 스포츠 특정 장소, 그러니까 폐쇄성을 띠고 있는 반면 뉴스포츠는 언제 어디서나 개방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규칙은 근대 스포츠는 정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스포츠는 유연성, 언제든지 규칙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설은 근대 스포츠는 복잡성을 띠는 반면 뉴스포츠는 단순성을 띠고 있고, 종목은 근대 스포츠는 제한적인 면을 갖고 있는 반면 뉴스포츠는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표적인 뉴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티볼, 야구에서 파생된 티볼이라는 종목인데요. 투수가 없는 야구용 게임입니다. 타자는 홈플레이트의 후방에 놓은 배팅티에 볼을 놓고 정지된 볼을 타격하는 경기로서 누구나 타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헛스윙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정규체육수업 활동으로 최적의 뉴스포츠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 경기 도구들은 이렇게 배트, 폴리우레탄으로 된 배트와 볼, 그리고 선수의 이제 나이나 성별, 신장에 따라서 높낮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방법은 대부분 야구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도로나 슬라이딩을 금지하고 이제 투수가 없기 때문에 홈플레이트 뒤에 있는 이제 배팅 티에 볼을 넣고 정지된 볼을 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뉴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소프트 발리볼. 소프트 발리볼은 배구와 유사한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점은 이제 경기 공이 매우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볼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볼에 대한 공포감 없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이 볼의 크기가 다양하게 이제 제작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런 볼을 이제 도구를 적용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여학생들도 맞아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재미있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자, 볼을 보시면 이제 왼쪽 공은 이제 배구 공인데 오른쪽은 이제 소프트 발리볼 공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도 봐도 훨씬 부드럽게 생겨 있습니다. 공의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뉴스포츠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티볼과 소프트볼 외의 다른 뉴스포츠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킥런볼이라는 게임인데요. 킥런볼은 이제 기존의 야구 경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발야구와 이제 럭비 경기의 기술 및 경기 방법을 혼합하여 고안된 종목입니다. 높은 수준 운동 기술 및 운동 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팀 전체의 호흡이 중요하며 활동적인 경기입니다. 용구와 규칙이 간단하므로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경기 참여 흥미도가 높습니다. 수비팀과 공격팀 모두 팀워크가 요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쪽 팀은 모두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단합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운동량이 많아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제 체력 소모도 큽니다. 그리고 팀들끼리 모두 함께 단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도 요구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킴볼입니다. 킴볼은 4인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지름 1.2m의 커다란 공을 가지고 상대팀과 경쟁하는 뉴스포츠 종목입니다.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뉴스포츠 구기 종목 중 가장 큰 크기의 공을 사용하며 상대팀과 접촉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서브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협동식이 굉장히 요구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크고 어느 정도 대기 중에 이제 부항력도 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공 부피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에 생각보다 많은 힘과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그 공이 상대가 친 공이 지정한 팀이 이 공을 잡을 수 없도록 땅에 지면에 닿기 전에 우리 팀이 이제 잡아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야구에서 파생된 뉴스포츠 종목의 티볼에서 다시 이제 제가 뭐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개량을 좀 한 경기 종목인데요. 맨손 티볼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핸드 티볼 혹은 맨손 티볼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자, 티볼에서 경기 도구나 교구가 없거나 혹은 파손 시에 도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티볼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뉴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규칙의 유연성과 게임의 간이성이 적용된 모습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이제 변형이 아닌 중심이 되는 규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제 두 손으로 보조자 배팅 티가 없기 때문에 보조자가 공을 어시스트 해주고, 그리고 타자는 두 손으로 배트가 아닌 두 손으로 이제 공을 손으로 이제 배팅하는데, 자, 여기서 한 손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팔꿈치나 손목에는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작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두 손을 이렇게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안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구 없이도 참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경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 발리볼을
경기 규격과 유칙을 약간 변형하여 진행한 변형된 소프트 발리볼인데, 기존의 뉴스포츠 종목 소프트 발리볼이 이제 네트와 경기장의 구조만 살짝 변화시켜서 그리고 좀 더 쉬운 규칙을 적용한 변형된 소프트 발리볼입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시면 낮은 네트를 사용했습니다. 낮은 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해봤고, 자, 아래쪽 네트를 십자가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이 기존 네트의 앞뒤로 정면으로 상대팀과 보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좌우로 사방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 흥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 그 대상자의 운동기능 수준이 낮을 경우 바운드나 홀딩 등을 허용해서 규칙의 난이도를 낮추어 적용하기에 높은 기술 수준의 요구가 필요치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변형된 소프트 발리볼을 적용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포츠 개념과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뉴스포츠 종목들, 그리고 게임 운영 방법, 게임 운영 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종목의 뉴스포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체육 지도 교수법을 적절히 적용할까가 고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단순히 운동의 기능 혹은 이제 게임으로서의 뉴스포츠로 접근했을 때는 그저 즐거운 신체 활동으로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체육 교사로서, 체육 지도자로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여기 수업에 담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 수업 계획안을 통해서 교육적 의미와 학습 내용, 학습 목표, 학습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보상, 이런 다양한 활동 등의 학습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이러한 수업 계획안을 잘 구성을 하여서 우리가 뉴스포츠를 활용해서 단순히 신체 활동 혹은 게임, 놀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 내용, 설정한 학습 목표를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 지도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수업을 그냥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실제 수업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수업자의 의도를 담아야 되는데요. 자, 학습 영역에 대한 내용의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게임 혹은 놀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학습 공간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우리 활동과 그리고 그 활동 후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와 보상, 그리고 다음 차시 예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뉴스포츠가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교수 지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간중간 영상에서 우리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본인들이 수업을 이제 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 가치, 그리고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가지고 정말 다채롭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학습자 중심이 되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되었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정 종목을 가지고 단순히 그 종목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활용해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적으로 이제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수업을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이제 교수자, 교사,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